안녕하세요, 피베르입니다. 예, 드디어 5월이 됐습니다. 예, 5월 하면 생각나는 가지치기가 있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바로 소나무 가지치기입니다. 이 5월 달을 잘 활용하셔서 시간을 내셔서 소나무 가지치기를 꼭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맑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깨끗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 예, 맑은 하늘, 너무 가지치기 하기 좋은 날이고요.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정원에 나와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너무 즐겁죠. 예, 멋진 나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작년에 제가 올린 2개의 동영상, 소나무 가지치기와 순따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비슷하지만 몇 가지 또 조금 다른 점들과 함께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나무 가지치기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화시키면 3가지만 기억하셨다가 하셔도 소나무 가지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 가지치기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가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서 나무의 수영을 일단 어느 정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이 순을 따주는 겁니다. 4월부터 이렇게 순이 아주 쑥쑥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을 따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5월 달에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이 되면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묵은 잎을 따주는 겁니다. 그래서 잎 따기. 그래서 순을 따주고 나면은 새순에서 잎이 나고요. 기존의 가지에서 묵은 잎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가지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겨울이 되기 직전에 11월, 12월에 이렇게 따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3가지 단계입니다. 가지를 잘 보시고 수영을 잡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4월에 올라온 새순을 따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따기. 세 번째는 11월이나 12월 묵은 잎을 따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잎따기. 소나무 가지치기 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이라는 그 시기는 소나무와 같이 상록, 침엽수, 가지치기를 할 때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록수이지만 한겨울에 가지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겨울에 말라 죽을 수가 있고요. 또 왕성하게 6월이나 7월 되면 생육 활동을 시작하는데 또 이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과도기인 5월, 특히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 요 시기가 가지치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주목하실 것은 수영을 잡는 건데요. 이제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단계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밑에 가지를 남겨줘야, 희생지라고 하는 가지를 남겨둬야 밑에 이 원줄기가 굵어진다. 그래서 소나무는 줄기가 굵은 것이 예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기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저희 집과 같이 이렇게 마당에서, 앞마당은 아니고 뒷마당에서 이렇게 저희는 키우고 있는데 2.5m에서 3m 정도가 관리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이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관리하기가 좋은데요. 그렇다면 윗부분이 자라지 않게 좀 잘라주고 옆으로 좀 퍼지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요. 1그루, 2그루 있고 여기 1그루가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지치기에 2번 나눠서 가지치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벌써 3m가 넘는 길이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경계에 있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조금 일부러 높게 키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높게 키우려고 했던 소나무인데요. 다만 너무 또 높아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마당에서 소나무를 높게 키우시는 분도 있고요. 큰 소나무도 있습니다.
또 좀 작은 소나무도 있고요.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키를 키워서 소나무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키를 낮춰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 보통은 관리를 하기 편하려면 2m 50 전후로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이 나무 수영을 잡으실 때 마디와 마디 사이를 짧게 하는 것이 소나무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 순따기 할 때 한 절반 정도 길이로 자를 생각인데요. 순을 이렇게 부러뜨릴 생각입니다. 절반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뚝 부러지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마디와 마디 사이가 나중에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모양이 보기가 좋아지게 되겠죠. 마디가 너무 길면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너무 마디가 중간에 길죠. 사실 소나무는 마디를 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길게 마디가 형성이 된 것은 이 부분에 순을 제때 안 따주고 그냥 가장 그때 힘이 센 순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주 긴 마디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디를 짧게 하기 위해서 사실 순을 따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나무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소나무 간격, 마디와 마디 간격을 30cm 정도로 조절해라, 아주 균일하게,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따기인데요. 순따기를 해서 마디를 짧게 만들어 줍니다. 글쎄요, 순따기를 해서 정확하게 30cm를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따기를 해서 저는 순의 절반 정도, 많은 순을 제거하고 2개의 순만 남길 겁니다. V자 형태로 2개의 순을 남기고, 그 순의 길이는 순의 한 절반 정도를 잘라주는 거죠. 손으로 따줍니다. 가위를 쓰지 않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난 회에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번 가지치기 이후에 이렇게 마디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순따기를 해서 가지의 수를 조절해주고 소나무 마디의 길이를 길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따기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